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3장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연쇄 성장 고분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는 조금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서, 두 파트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는, 이제 합성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쇄 성장 고분자 개요부터 라디칼을 경유하는 거, 탄소 양이온 경유하는 거, 탄소 음이온 경유하는 거, 요거 세 가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폭사이드의 고리열림을 통해서도 중합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음이온 형태, 알콕사이드 형태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이제 좀 결합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여기는 좀 메커니즘적인 부분도 관여가 되니까 조금 중요하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쇄 성장 고분자. 자, 연쇄 성장 중합은 보통 이제 알켄 작용계를 가진 유기화합물이 라디칼, 음이온 또는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고분자를 형성하는 연쇄 반응입니다. 자, 게시제라고 하는 게 있죠. 연쇄 반응 메커니즘을 통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반응 단계는 게시 단계, 그 다음에 전파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단계로 진행이 되고, 게시제가 한 단위체의 탄소-탄소 결합에 첨가가 돼서 중간체를 형성하고, 그것이 다른 단위체 분자와 반응하여 사슬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슬이 연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슬 성장 고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자, 게시제로는 이제 과산화물, 요거는 이제 라디칼 중간체를 경유하는 경우에 과산화물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엑시드, 보통 양이온 중간체를 경유하는 경우 루이스 엑시드를 이용해서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음이온을 경유하는 경우는 이 반응 세 가지 중에서는 반응 조건이 제일 격렬해야 돼요. 왜냐하면 탄소 음이온이 만들어지기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강한 이제 친액체로 쓰이게 되는 유기리튬 시약을 게시제로 쓰게 됩니다. 자, 합성의 특징을 보시면 단위체인 알케는 에틸렌 또는 에틸렌의 유도체가 될 수 있는데, 한쪽은 다 CH2로 남아있어요. 한쪽은 CH2야.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이 CH2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G라고 하는 보통 치환기죠. 치환기가 한쪽 편에 결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가 다 결합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G가 두 개인데, 이 G가 서로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대부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CH2기에 R1, R2라고 나타내 주시면 되고, R1과 R2는 같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를 수도 있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탄소 양이온이나 음이온, 라디칼이 중간자로 생성되는 탄소가 여기탄소거든요. 여기탄소. 그래서 여기탄소에 결합되는 이 R1이나 R2 같은 치환기는 여기에 생성되는 라디칼 양이온, 음이온, 그 중간체들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쪽에 라디칼 성격이 온다. 그럼 라디칼 성격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공명을 통해서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오면 좋고, 만약에 여기가 탄소 음이온이다. 그러면 카보닐 같은 경우면은 전자를 땡겨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덕티브 이펙트, 유발 효과로 땡기기도 하고, 공명 구조로 땡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좀 커지겠죠. 그래서 안정화시켜줄 수 있으면 합성에 크게 유리하다. 자, 그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연쇄 반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게시, 전파, 종결 단계를 포함하는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고요. 반응 시작을 위해서 게시제가 필요하다. 자, 게시 단계, 라디칼 중합부터 볼게요. 라디칼 중합. 자, 여기까지 했고, 이제 첫 번째 라디칼 중합입니다. 자, 라디칼 중합에서 합성 단계를 보시면 게시 단계. 라디칼이니까 페록사이드, 과산화물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두 단계에 걸친 탄소 라디칼의 형성인데, 자, 과산화물이 보통 근데 이제 라디칼 중합 반응 같은 경우는 저기가 이제 균일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빛을 쪼여주거나, 자외선 파장에 빛을 쪼여주거나, 열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합성하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사라고 해볼까요? 제조사의 고유 노하우의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거의 특허도 아마 다 걸려있을 거고, 이거는 실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은 되게 비밀일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런 쪽으로 이런 메커니즘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어떠한 과산화물을 쓸 건지, 그리고 그 과산화물을 어떠한 조건에서 균일분해시킬 건지, 열을 가해서 할 건지 아니면 빛을 조여서 할 건지, 이거는 진짜 제수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빛이나 뭐 열에 의해서 여기가 균일분해 된다. 그러면 두 분자의 알kok시 라디칼이 만들어지겠지? 그 알kok시 라디칼이 계질 역할을 하는 거고, 이게 기질과 반응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진행돼서 여기 탄소 쪽으로 뭐가 생성이 돼? 탄소 라디칼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계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요 하나의 모노머 쪽의 라디칼, 이거를 계시대라고 보긴 할 텐데, 이것도 전파 단계를 위한 계시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소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그게 또 다른 이제 모노머와 반응하는 거예요. 라디칼이니까 홀전자들이 이동하겠죠. 하나. 이쪽 말단에서 여기와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홀전자는 이쪽 펜탄소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언제까지? 자기가 맘주고 싶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얼마만큼 연장이 될 건지,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연장이 될 건지, 그런 것들은 정말 진짜 제조사의 노하우일 거예요. 이거를 몇 개를 썼을 때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은 다 스크리닝해서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계 3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 자, 그 마지막 종결 단계는 라디칼이 없어져야 되잖아. 라디칼이 없어질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라디칼끼리 반응하면 돼. 그래서 여기 라디칼이랑 여기 라디칼이랑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럼 얘는 결합 형태가 조금 달라지죠. 원래는 여기에 라디칼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어디랑 반응했어야 되냐면 여기 탄소 쪽과 반응을 했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결합 형태가 조금 달라지게 되죠. 어쨌든 라디칼이 탄소 결합을 형성하면서 반응이 종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 결합을 만들면서도 종결될 수 있죠. 여기 쪽에서 수소를 공격하는 거야. 여기 홀전자랑 이쪽에 여기 결합에 존재했었던 전자 하나가 수소 쪽을 통해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 여기 하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라디칼 화학종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라디칼끼리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소를 경유해가지고 이쪽은 파이 결합을 만들고 이쪽은 CH 결합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끝날 수도 있다. 어쨌든 종결 단계는 두 분자의 라디칼 화학종들이 반응에 참여한다.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주요 단위체의 종류는 이런 거 있죠. 에틸렌, 바이닐 클로라이드, 스타이렌, 바이닐 아세테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긴 탄소 사슬로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곁사슬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은 또 다른 탄소 사슬에 존재하는 또 다른 탄소 치환기 형태,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곁사슬이 생성될 수 있는데, 곁사슬은 중합 과정 시에 성장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사슬의 라디칼이 다른 고분자 사슬의 CH2기에 존재하는 수소원자로 공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소원자를. 자, 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분자 사슬이 쭉 성장을 하겠지? 그게 또 다른 모노머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폴리에틸렌 고분자에, 여기가 CH2잖아요. CH2 탄소로 공격하는 거야. CH2 탄소 원자에 수소원자로 공격하는 거예요. 수소원자를. 그래서 앞쪽에 CH 결합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쪽 편 탄소 쪽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단 쪽의 라디칼이 아니라 중간에 라디칼이 존재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 라디칼이 다른 모노머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모노머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생성된 2차 라디칼이 에틸렌 단위체, 라디칼의 에틸렌 단위체 분자가 첨가가 되면은 분지점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분지점도 어쨌든 라디칼이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일반 기본적인 사슬이 증가됐던 것처럼 똑같이 반응 형태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곁사슬의 사슬이 길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노머로 공격하고, 그러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계속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어지게 되겠죠, 사슬이. 자, 그래서 이제 폴리에틸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고분자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좀 구분을 하는데, 고밀도 폴리에틸렌, 그 다음에 뒤쪽에 저밀도 폴리에틸렌이 있어요. 그래서 고밀도는 High Density Polyethylene, 그래서 HDPE라고 줄임말로 쓰게 됩니다. 얘는 뭐냐면 고밀도 말대로 밀도가 높은 거야. 밀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직세상, 리니어한 고분자 사슬이 잘 정돈이 되어서 강한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을 가져 강하고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직세상인 거야. 이렇게만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만. 치환기가 거의 없이 이렇게. 그러면 이것들 사이에 반데르발스 힘이 되게 크겠죠. 반데르발스 힘이 분산력이에요. 분산력. 분산력이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얘들이 가장 최적의 형태로 잘 패킹이 돼서 자기들끼리 분산력이 되게 크게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강하고 단단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뭐 우유를 담는 용기나 물통 등으로 이런 것들은 잘 찌그러지면 안 되잖아. 좀 딱딱해야 되잖아요. 단단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고밀도 폴리에틸렌인 거죠. 고밀도 폴리에틸렌. 그리고 고밀도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강한 뭐라고 해야 될까? 끈 같은 거를 만들 때도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써요. 왜냐면 이제 강하고 단단해야지 그 끈이 강도가 세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쓴다. 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치환기, 곁사슬이 거의 없이 그냥 리니어한 사슬들이 이렇게 잘 패킹이 되어가지고 강한 반데르발스 힘, 상호작용을 가지게 될 때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고요. 저밀도 폴리에틸렌,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 얘는 사슬에 이제 곁사슬들이 많은 거예요. 고분자 사슬을 따라서 많은 곁사슬이 생성이 돼서 고분자 사슬의 조밀한 정렬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쪽 차례처럼 빡빡하게 잘 패킹이 되지가 않아요. 치환기들이 하나씩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죠? 곁사슬들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게 잘 패킹이 되는 걸 막아준단 말이지. 그래서 분자간 상호작용이 약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유연한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잘 휘어지거나 그럴 게 필요한 때 주로 쓰게 되죠. 그래서 플라스틱 가방이나 뭐 절연제 이런 걸로 많이 쓰게 되죠. 이런 거야. 이렇게 곁사슬들이 많으니까 이게 패킹이 되는 게 쉽지가 않아진다고. 얘들이 아무래도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유연성을 제공해준다. 주요 고분자 물질로는 이제 폴리에틸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정보를 제가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에틸렌이 폴리에틸렌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고, 얘는 가장 간단한 형태잖아요. 그다음에 폴리프로필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메틸이 하나 더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 그리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폴리스타이렌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뭐 설명할 게 사실 없어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물어보진 않을 거잖아요, 사실. 폴리에틸렌의 특징, 폴리에틸렌을 주로 뭘로 쓰는지 이런 거를 사실 물어보진 않겠죠. 일단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조도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 근데 단량체 형태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단량체 형태는 단량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결합이 형성이 되는지 그거는 앞쪽에 메커니즘이 있었잖아요. 그거 참고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위체는 라디칼 중합 반응을 통해 어떤 고분자를 생성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 지금 CH2 탄소가 존재하고 여기 탄소 원자에는 치환기가 두 개가 결합되는 상태네요. 메틸 치환기, 그다음에 이제 메틸 에스터 형태의 치환기 두 개가 결합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구조를 표현을 해보면 보통 구조를 그리는 방법은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가 구조를 좀 그려봤을 때 제일 좀 깔끔하게 그릴 수 있는 거, 제일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거는 방향성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CH2 탄소로 나타내 주시고 여기로 뭐 치환기가 하나 존재하면 이렇게 아니면 이처럼 두 개가 존재하면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주변에는 CO2, CH3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자세한 메커니즘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고분자 화합물을 찾을 때는 이쪽 편에 공격을 받겠죠. 다른 쪽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로 라디칼이 생성이 되고 그 라디칼이 여기 파이 결합 쪽에 전체 하나와 결합을 형성하는 거니까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고 여기도 이렇게 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거로부터 이쪽 편의 결합이 다른 거가 결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CH3기, CO2, CH3기. 메틸에스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른 쪽과 다시 결합을 또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또 CH3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똑같이 CH3기, CO2, CH3기. 그다음에 이제 다른 쪽과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고분자 파트들은 이제 색깔로 만약에 표현을 해보면, 노란색으로 표현해보면, 여기가 단위체들로부터 온 거예요. 단위체들로부터, 이렇게가. 그쵸? 그리고 여기 부분들은 이제 새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히 나타내 보면은 하나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 끊고 여기 부분 끊어서 n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가 연속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B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요거는 뭐 바로 그려보면 여기가 한쪽은 CH3, 한쪽은 CN이잖아요. 앞쪽 편에 그렸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려보면 여기서 CH3기, 그 다음에 CN 치연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가로 그어주고 N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스타일에는 라디칼 중합 반응에서 왜 B와 같은 3차 탄소는 생성되지 않으며 A와 같은 4차 탄소만이 생성되는지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A와 B 모두 다 보시면 여기탄소, A 같은 경우 여기탄소 원자에서 지금 겹사슬이 생성이 되는 거죠. 겹사슬. B도 여기탄소 원자에서 겹사슬이 생성이 돼요. 자, 겹사슬이 생성되는 메커니즘은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 라디칼의 고분자 사슬이 CH2 탄소, 그러니까 기존 사슬의 중간에 있는 탄소를 보통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탄소 쪽으로 라디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는 뭐 치환기들이 이제 페닐기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CH 탄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 여기가 만약에 제거가 되면은, 여기 탄소 쪽에 수소 원자가 제거가 되면은, 그때는 CH2 탄소 원자에서 제거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2차 라디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2차 라디칼이 생성이 되고, 이게 다른 모노머와 반응을 하면서 결사슬이 생성되는 거죠. 여기 탄소 쪽에 수소 원자가 제거돼서 만약에 라디칼이 생성이 된다. 그럼 여기는 3차 라디칼이면서 특히 뭐가 존재하는 거죠? 페닐기가 존재하니까 공유형 안정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B는 생성이 되지 않고 A만 생성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생성되는 라디칼 중간체가 이쪽 편 탄소 쪽에 라디칼이 생성이 됐을 때 훨씬 더 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탄소 쪽으로 라디칼이 생성이 되고 이쪽 편 탄소 쪽에서 다른 모노머와 반응을 해서 결사슬이 생성이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양이온 중합입니다. 양이온,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중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필요한 게 뭐냐면 루이스산이 필요해요. 루이스산. 그러니까 루이스산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슨 성격이야? 그냥 H 플러스라고 하는 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H 플러스가 필요한 거잖아. H 플러스가.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H 플러스가 필요하다. 이게 H 플러스로 공격하는 거야. 그럼 여기로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G라고 하는 이 치환기 쪽은 탄소 양이온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면 반응이 잘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성격의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으면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됩니다. 앞쪽은 여기가 라디칼이 생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형태는 똑같아. 중간체만 다를 뿐이지 반응이 진행되는 양상은 똑같다. 똑같이 이제 이쪽 편에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이쪽 편 탄소 쪽에서 여기 탄소로 공격하고 여기로 새로운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응이 종결이 될 때는 여기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면서 반응이 종결이 돼요. 여기는 뭐 G폼이나 E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중결합이니까. 자, 여기 주요 고분자 물질들, 폴리아이소부틸렌, 아이소부틸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위체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부틸러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코폴리머예요. 코폴리머는 폴리머 모노머가, 그러니까 폴리머를 형성하는 모노머가 두 개인 거예요.
이게 보통 1대1의 비율을 쓸 수도 있는데 보통은 어느 하나가 굉장히 과량이고 여기서 부틸 러버 같은 경우는 아이소부틸렌이라고 하는 모노머가 과량인 거고 아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량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두 개가 이제 고분자 물질을 만들 때 같이 참여한다. 그래서 이걸 코폴리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틸 러버니까 고무 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내노화성, 내후성이 좋고요. 타이어의 내부 튜브, 스팀 호스, 가스켓, 프리팅 롤, 의약품 마개 이런 것들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소부틸렌 탄소 4개거든요. 얘는 아이소프렌 탄소 5개짜리. 요게 주로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중간중간 요거 아이소프로펜이 끼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이온과 관련된 내용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고 왜냐면 요 고분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쪽에 요 메커니즘 요것만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쪽에 요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제 그다음 음이온 중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온 중합은 위와 같은 알케놀 화합물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중합범이지만 이제 에틸렌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간단하죠. 양이온 중합에서 생성되는 중간체는 탄소 양이온이에요. 탄소 양이온을 중간체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탄소 양이온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는 모노머다. 그러면 탄소 양이온이 더 이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죠. 여기 CH2CH2라고 되어 있는 에틸렌 화합물은 뭐가 없어요? 치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성되는 탄소 양이온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이 없는 데 비해서 위쪽의 화합물은 여기 탄소 원자에 뭐가 존재해요? 메틸기가 2개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 편 화합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보면은 2개 메틸기잖아요. 어떻게 된다?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H 플러스로 공격하게 된다. 그럼 개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로 수소 혼자가 붙으면서 뭐가 돼요? 여기로 탄소 양이온이 생성되잖아. 근데 뭐가 존재해요? 메틸기가 2개나 존재하네. 얘는 무슨 기니까?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이니까. 그래서 생성되는 탄소 양이온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알키리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치환기가 존재할 때는 양이온 중합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이온 중합은 앞쪽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탄소 양이온, 탄소 라디칼에 비해서 탄소 음이온을 형성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게 제일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케놀 라디칼 루이스 산능과 반응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앞쪽에 한번 써주세요. 상대적으로 비교적 안정한 탄소 라디칼 및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생성할 수 있다. 뭐에 비해서? 탄소 음이온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한 거야. 라디칼 양이온도 반응성이 되게 큰 화학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반응성이 크니까. 근데 탄소 음이온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정한 편에 들어간다. 자, 음이온 중합 과정은 불안정한 탄소 음이온 중간체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전자 끄는 치환기. 앞쪽에 G 있잖아요. 얘가 무슨 기가 된다?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전자 끄는 기가 붙어 있을 때만 반응이 좀 잘 진행된다. 라고 하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반응 개시제로는 유기리튬 시합과 같은 매우 강한 친액체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음이온 중합 반응은 반응 과정 중에 자체 종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라디칼을 경유하는 거는 라디칼 자기들끼리 결합을 만들거나 그럼 라디칼 화학종이 반응을 하는데 수소 쪽을 공격하면서 이중결합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반응이 어쨌든 끝났죠. 그리고 탄소 양이온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을 만들면서 반응이 종결됐어요. 뭐 추가적인 시약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이 첫 번째 세팅됐던 반응 조건상에서 어쨌든 반응이 다 종결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달라. 음이온 중합은. 음이온 중합 반응은 반응 과정 중에 자체 종결되지가 않습니다. 자체 종결되지 않으며 종결을 위해서는 물이나 CO2와 같은 친전자체를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탄소 음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친핵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친핵성 성격. 그 친핵성 성격이 반응이 종결되려면 친전자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뭔가 H 플러스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탄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자,
반응이 종결되지가 않잖아. 반응이 종결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탄소 음이온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언제? 모노머들이 다 사용이 됐어도 탄소 음이온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게시제와 단위체가 소비된 경우에도 거기다 반응이 다 일어났어. 일단은 넣어준 그 반응 용기상에 넣어놓은 모노머는 반응이 다 일어났어. 그래서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데 그 상태에다 모노머를 더 넣어주면 반응이 또 진행돼요. 왜? 탄소 음이온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단위체를 추가하면 다시 중합을 시작하게 되어 음이온 중합을 하게 됩니다. 계속적인 중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음이온 중합을 뭐라고 부른다? 리빙 중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 리튬 시약이 이쪽 편제 탄소를 공격하면은 탄소 음이온 성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G는 전자 끄는 기여야 됩니다. 그래야 반응이 잘 일어나요. 탄소 음이온 성격이 만들어지게 되죠. 얘가 친액체지? 그럼 뭘 공격하는 거야? 이중결합을. 이게 왜 더 반응이 일어나기가 어렵냐면 탄소 이중결합. 탄소 이중결합을 여러분 친액체라고 부르지 친전자체라고 부르지 않잖아. 그렇죠? 탄소 이중결합은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이에요.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을 또 다른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에 공격을 해야 된다고. 얘가 친액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친전자체 역할을 해야 돼. 얘가 친전자체 역할을 하려면 이쪽에 탄소 이중결합 쪽의 전자 밀도가 낮아야 돼. 그래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 탄소 원자의 전자 밀도를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이쪽에 치연기가 전자를 강하게 끌어주는 경우에만 가능해. 특히 대부분 이제 카본기가 오게 될 텐데 이쪽 편에서 여기 알파, 베타 탄소 쪽이 되겠죠? 베타 탄소 쪽의 전자 밀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전자 끄는기가 붙으면. 그럴 때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저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남아있어. 모노머가 다 사용돼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남아있어. 그냥. 그래서 이거를 반응을 종결시키길 원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물 같은 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산성 수소 원자가 제공이 되니까 수소가 결합이 되면서 반응이 종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디칼, 양이온, 음이온 각각의 성격들이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라디칼과 양이온은 좀 비슷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음이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르고 각각의 메커니즘들은 조금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 자, 음이온 중합으로 만들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러버예요, 러버. 폴리부타다이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주로 이제 타이어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원쓰리 부타다이엔이 되는 거예요. 다이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공격을 받고 이중결합 1로 옮겨가면서 여기서 또 다른 이쪽에 이제 부타다이엔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이쪽에 이중결합이 이쪽 편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E폼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트랜스 형태로 아니면 이제 G폼과 같은 Cis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죠. 뭐가 더 높은 비율로 만들어질지 아니면 뭐를 더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을 수 있을지 그거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제조사의 특급 노하우야. 그러니까 이 형태를 만들고 싶어. 그럼 이것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건을 스크리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오픈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특허가 풀렸으면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타이어 만드는 회사에서 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타이어를 만든다. 그러면 이것과 이거의 성격은 당연히 다를 거예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타내는 이제 성격은 다를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그 성격이나 그런 것들에 더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을 수 있다. 트랜스 형태와 시스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는 알아두면 돼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알 수도 없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스타이렌이 포함돼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폴리머죠. 스타이렌이랑 원쓰리 부타다이엔. 코폴리머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페닐기가 도입된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말 많은 스크리닝이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고분자들마다 그러니까 치환기가 하나 다르거나 이중결합의 배양 하나만 다르다고 해서 정말 물성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좀 스크리닝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뭐 여기를 공부는 했지만 실제 이쪽과 관련된 실험을 해본 적은 사실 거의 없어서
여기 부분은 저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제가 강의할 때 뭐 실험적인 것들도 간혹 말씀드리긴 하는데, 뭐 그 부분들은 당연히 실험을 해봤으니까. 여기 부분은 저도 그냥 이론만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뒤쪽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체들은 양이온 중합과 음이온 중합 중 어떤 중합이 유리할 것인지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가 이제 4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치환기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어떠한 중간체를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지를 고르면 되겠죠.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을 때는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되는 게 유리할 것이고, 전자를 끌어주는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는 탄소 음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되는 게 유리하겠죠. A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탄소 원자의 메틸 치환기, 그 다음에 여기는 CO2, CH3라는 메틸 에스터 치환기가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구조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고 메틸기, 그 다음에 CO2, CH3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른 치환기 2개가 붙어 있는 거죠. 이쪽에 CH3기는 어떤 기?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이고, 이쪽에 메틸 에스터기는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그룹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치환기 중에서 여기 만들어지는 뭐 탄소 양이온이나 음이온 쪽에 좀 더 강하게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거, 그쪽에 의해서 반응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죠. 이쪽에 메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발 효과를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 그렇죠? 근데 이쪽에 메틸 에스터 같은 경우는 유발 효과, 메조머릭 이펙트를 통해서도 전자를 당겨주기도 하고요. 특히나 여기는 카보닉이잖아요. 그래서 공명 안정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메틸기와 메틸 에스터기 중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이쪽의 에스터 치환기예요. 그럼 에스터 치환기는 지금 EWG니까 A번 화합물은 음이온 중간체, 탄소 음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번은 탄소 음이온 중간체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B번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구조 보면은 탄소 원자의 수소, 그 다음에 메틸기잖아요. 수소는 뭐 아무 의미가 없고, 얘는 여기 똑같은 거죠.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주는 구조. 그래서 B번은 탄소 양이온 중간체를 거쳐서 진행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 자, C번은 이거 구조를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좀 고민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이 탄소 원자에 하나는 수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알코올기예요, 알코올기. 그래서 C번 화합물의 구조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수소 원자고, 여기 뭐가 된다? O. 그 다음에 탄소 원자에 메틸기가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죠? T 붙일기예요, T 붙일기. 자, 여기는 전형적인 알코올 치환기, 5알킬기이기 때문에 얘는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여기 탄소 쪽으로 양이온 성격이 만들어질 때 반응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자, D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탄소 원자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고, 얘는 뭐예요? 케톤이죠. 케톤 형태, 즉 전자를 끌어주는 기가 붙어 있어요. D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D번은 이쪽 탄소 원자에 하나는 수소고, 나머지 하나는 뭐다? CH3기다. 얘는 뭐예요?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카보닉 화합물이죠. 그래서 여기 탄소 쪽으로 음이온 성격이 놓여질 때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반응이 더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폴리에터의 형성입니다. 폴리에터. 고리 스트레인이 큰 에폭사이드의 경우에는 OH 하이드록사이드 및 OR, 알콕사이드와 같은 친액체의 공격을 받아서 고리가 열리죠. 에폭사이드는 고리 열림 반응이 잘 일어나니까 고리가 열리면서 그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결합에 놓였던 전자를 산소 원자가 가지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알콕사이드를 형성하게 되죠. 알콕사이드는 O- 형태의 친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고, 생성된 알콕사이드는 친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에폭사이드를 공격해서 고리를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알콕사이드가 에폭사이드 공격하면은 또 다른 알콕사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알콕사이드가 다시 에폭사이드 공격하면 또 알콕사이드 만들어지고, 요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고분자 골격의 새로운 CO 결합이 형성이 되며, 이를 구조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폴리에터라 부른다. 자, 하이드록사이드가 에폭사이드를 오프닝을 한 거죠. 여기 공격하면서.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놓여지는 전자쌍은 누가 가지고 떨어져? 산소 원자가 가지고 떨어져. 그러면 알콕사이드가 생겨되죠. 이 알콕사이드가 또 다른 에폭사이드를 공격하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제 CO 결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CO 결합이 생기면서 이제 내부에 산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이거 뭐야? ROR 프레임이잖아. 이게 에터잖아요. 근데 중간에 산소 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폴리에터라고 부른다. 폴리에터. 그래서 폴리에터에서의 모노머들은 에폭사이드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제 만들어지는 게 뭐야?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에틸렌 글라이콜. 에폭사이드 탄소,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얘기하죠. 요게 모노머가 되면은 탄소 두 개가 중간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줄임말로 PEG라고 얘기합니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비대칭 에폭사이드의 경우에는 얘는 전형적인 SN2 반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입체 장애가 적은 쪽을 당연히 공격해요. 입체 장애가 적은 쪽. 공격하고 열리고. 얘가 다시 입체 장애가 적은 쪽 공격하고 또 열리고. 얘도 입체 장애 작은 쪽 공격하겠죠? 공격하고 열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다?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PEG라고 얘기를 하고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은 되게 많이 써요. 실제 의약품과 관련된 쪽에서도 많이 쓰고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비휘발성의 액체 또는 고체 이제 고분자가 되는 거고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같은 경우는 분자량에 따라서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평균 분자량이 1000 이상이면은 고티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이하는 액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분자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용해도, 증기압, 용해도는 물에 대한 용해도고요. 용해도, 증기압, 흡습성, 유기용매에 대한 용해성이 감소하고요. 분자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분자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하는 건 뭐다? 빙점, 용융 범위, 비중, 인하점 요것들은 증가하게 돼요. 몰라도 돼요. 요건 산업적인 내용이야. 산업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의 용도 같은 경우는 6000, PEG 6000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공업의 연고 기제로 쓰게 되고요. 이게 고체잖아요. 고체. 1000 이상이니까 고체이고, 요거는 좌제 만들 때도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어요. 연고처럼, 좀 더 딱딱한 거, 좌제 같은 거 만들 때도 쓴다고 알려져 있고요. PEG 4000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업의 이영제 및 윤활제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500, 1500까지는 고체겠죠? 1000은 고체일 것 같은데 1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목재용 균열 및 수축 형상 반지재, 유화제, 분산제, 세정제, 가소제 이런 것들로 쓴다고 알려져 있고요. 폴리에틸렌 600과 400은 액체 형태잖아요. 용매나 윤활제, 접착제, 계면 활성제 이런 것들로 많이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용도는 사실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유기화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고분자들의 용도는 진짜 여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우리는 가볍게만 봐도 될 것 같거든. 그거를 시험 문제로 출제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PEG 1500에 용도로 쓰시오 이렇게 출제하진 않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단계 성장 고분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이었고 주로 이제 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라디칼, 탄소 양이온, 음이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봤던 에폭사이드를 이제 경유해서 만들어진 에폭사이드의 고리열림을 통해서 알콕사이드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그게 연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조금 메커니즘적인 부분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 한번 해 두시고 뒤쪽에 요거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위체로부터 음이온 중합을 통해 얻어지는 고분자 완물의 구조를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폭사이드고요. 에폭사이드의 고리 열림을 통해서 폴리에터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쪽이 왼쪽 편에 놓여지게끔 구조를 그릴 때 왼쪽 편에 놓여지게끔 놔야 되고
공격을 받는 쪽이 오른쪽 편에 놓게끔 그려줘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로 놓고 그리면 만약에 하이드록사이드가 공격을 한다. 여기로 공격하고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면 왼쪽 편, 여기가 이걸 만약에 옆으로 그린다라고 보면은, 이거 조금 틀어져 그린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게 되잖아요. 여기 탄소를 공격하는 거니까 OH, 그 다음에 OR 길기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구조를 그릴 때 얘가 공격을 하는 화학중이 되는 거고, 공격을 받는 화학중이 이쪽에 그려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보통 화합물 구조, 그 화합물의 뭐 이제 반응을 그리는 거에 역방향으로 그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 구조를 틀어서 똑같은 구조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놔주고, 자,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요거는 옆으로 틀은 다음에 그냥 한번 뒤집어 엎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처럼 똑같이 하이드록사이드가 공격을 했다라고 봅시다. 게시제로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열리겠죠. 고리가 열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OH 화합물이 될 것이요. 여기가 공격을 받은 탄소니까 여기에 산소 원자 OH기가 결합이 되고 여기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 이쪽 편으로 O-가 놓이게 되죠. 자, 이렇게 한번 이제 개시 과정을 통해서 음이온 화학중이 만들어졌고요. 그럼 얘가 뭘 공격한다? 이 똑같은 화학중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공격을 하는 화학중이 왼쪽, 공격을 받는 화학중이 오른쪽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리는 방향성과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에 전자쌍이 가지고 여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조를 잘 그려야 되는데, 주변으로 OH, 그 다음에 여기 산소죠. 산소. 그 다음에 탄소 하나를 거쳐서 그 다음 탄소 원자에 사이클로 핵실기가 결합되어 있어요. 탄소 하나를 거쳐서 그 다음 탄소, 여기 탄소에 뭐가 결합되어 있다? 유건한 고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 편으로 O-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가 어디로 공격해요? 여기 공격하고, 이렇게 열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그려진 걸 보면은, OH기, O. 이렇게 되고, O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탄소,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두 개 건너서, 그 다음 탄소에 뭐가 결합되어 있다? 유관한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O-.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고분자화합 구조를 그리는 것처럼 그려보게 되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에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합물의 구조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메커니즘적인 거는 어떻게 앞쪽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화합물의 구조를 찾아주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